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그래밍의 이병무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1강부터 20강까지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게 됐는데요. 자, 여러분들 아마 이제 교재가 대부분 다 준비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아직까지 그 PDF가 올라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선생님이요, 이번 교재는 사실 나름대로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문제 철저히 분석했고요. 또한 문항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아직까지 올라와 있지 않다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신다면 아마 여러분들 따끈따끈한 교재, 좀 더 정선된 교재로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1강 프로그래밍의 개요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보통 한 문제 정도가 보통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사실상 과거에는, 그러니까 과거라 그러면 이제 한 2, 3년 전 정도에는 요 정도, 여기에서 문제가 나오면 보통 80% 이상의 어떤 그 정답률을 보였던 어떤 그런 문제들 대부분 다 출제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의 추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본 어떤 그 자료를 갖다 이렇게 분석해보면 의외로 이 이론적인 부분에서 틀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례로 그 작년도 어떤 모의평가 문제에서 1번 문제에서 출제하신 분들이 이 문제를 거의 학생들이 다 맞겠다 이렇게 해서 출제를 했는데 정답률을 가서 보니까 30% 밑으로 뚝 떨어져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당황했던 바로 그런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 뭐냐면 핵심적인 거라든가 개념적인 것을 분명히 설명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론적인 내용이니까 단지 반복만 하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절대로 마세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핵심하고 개념을 갖다가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깊숙이 들어가는 어떤 반복적인 훈련을 해야지 단순하게 평면적인 어떤 공부를 해서는 사실상 이론에 여러분들이 좀 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강의할 때 나름대로 핵심적인 내용 또는 그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할 때 좀 깊숙이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 위주로만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짚어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갖다 충분히 또 듣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나머지 격가지 부분 문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슬쩍슬쩍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이론 부분에 있는 내용 다음에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냥 떡 저쳐놓지 마시고 이번 시간에 반드시 1강에서 프로그래밍의 개요에서 내가 이 부분이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핵심이구나 그걸 갖다 꼭 캐치해서 그 부분을 갖다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나가보도록 할까요? 제일 먼저 프로그램과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자, 제일 먼저 프로그램과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처음부터 이론적인 내용 들어가면 여러분 좀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상황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프로그램 공부하죠?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자, 머릿속으로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실습실에 갈 거예요. 그렇죠? 실습실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컴퓨터가 이렇게 있죠. 컴퓨터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컴퓨터 실습실에 가서 뭘 하러 갔습니까? 그쵸?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한다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자, 그럴 때 그냥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프로그래밍 수업 시간에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실습실에 가서 프로그램 작성을 하러 갔습니다. 자, 가봤더니 컴퓨터를 키니까 어때요? 그쵸? 내가 프로그램 작성할 때 만약에 C 언어를 쓴다면 C가 깔려 있겠고요. 만약에 비주얼 베이직을 배운다면 비주얼 베이직이 깔려 있겠죠. 됐어요? 자, 이걸 갖고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 언어를 이용해서 나름대로 선생님이 오늘은 최대값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자. 예를 들어서 이런 과제가 주어졌다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그걸 갖고 나름대로 여기다 입력을 해서 나름대로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할 겁니다. 자, 그게 다예요. 그게 다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프로그램의 개요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상황에서 바로 뭐냐면 1강에서 공부할 것이 다 나왔습니다. 즉 뭐냐면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핵심적으로 하셔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 이 용어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아무 의미 없이 컴퓨터에 깔려 있으니까 나는 C 언어를 사용하겠다. 나는 비주얼 베이직 사용하겠다 해서 더블 클릭을 해서 프로그램 작성했는데 이것이 과연 뭔지 여러분들 이거 다 뭡니까? 그쵸? 프로그래밍 언어잖아요. 그쵸? 자,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과연 프로그래밍 언어도 좀 더 나름대로 깊숙이 들어가보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는지를 갖다가 꼼꼼하게 관리하고 정리해 두시는 게 바로 이번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컴퓨터실에 가서 실습실에 가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과연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냐? 나는 그냥 프로그램 작성한다 이렇게 말을 썼는데 과연 이론적으로는 프로그램이 뭔지 그것에 대한 내용을 또 하나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C 언어라든가 또는 비주얼 베이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했는데 그거 갖다 프로그래밍 언어라 그러는데 과연 프로그래밍 언어가 과연 어떻게 나눠지고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갖다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출제 기준은 바로 뭐냐면 이 프로그램이라는 어떤 용어 정의하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래밍 언어가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각각의 특징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이것이 바로 뭐냐면 출제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 두 가지 장점을, 나름대로 기준점을 딱 두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프로그램의 개념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는 게 과연 뭐냐 이거죠. 자,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학교에서 여러분들한테 프로그램의 정의를 갖다 그냥 읽어주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설명했더니 나중에 시험 볼 때 한번 주관식으로 서술식으로 한번 내봤어요. 프로그램의 정의에 대해서 쓰시오 그랬더니 학생들이 다 못 써요. 그 이유는 뭘까 하고 선생님이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여러분들 어떤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뭐냐면 의미를 갖다 파악하고 이것이 왜 나오게 됐을까? 아, 이 용어 정의는 어떻게 됐을까? 그 상황을 갖다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외우니까 이것도 그냥 외워서 쓰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용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그 용어 정의하기 위한 어떤 나름대로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를 하나하나 파악해서 들어가다 보면 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구나. 이렇게 금방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일단 가장 쉽게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를 갖다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쉽게 얘기하면 명령어의 집합이에요. 명령어의 집합. 즉 명령어의 집합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명령어를 갖다가 나열해놨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단순하게 명령어를 나열해놨다 그래서 다 프로그램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즉 여러분들이 아, 오늘 프로그램 작성하라 그러니까 명령어만 아무 의미 없이 나열해놨다. 그래도 그것이 프로그램이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분명히 어떤 나름대로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어떤 목적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주어진 작업을 갖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처리해야 되겠죠. 그렇죠? 나름대로 작업을 갖다 처리할 겁니다. 그 작업을 갖다가 처리를 갖다가 하는 것을 갖다가 처리 순서라고 볼 수 있죠. 즉 요러한 단계로 나름대로 처리해서 그 처리하는 순서를 갖다가 명령어를 갖다가 쭉 나열해 놨어요. 자, 근데 처리 순서를 갖다가 나름대로 명령어의 집합을 처리 순서를 나열해서 명령어를 갖다가 나열해 놨는데 그렇다고 해서 컴퓨터가 전혀 모른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프로그래밍 언어죠. 우리 교재에서 뭐냐면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언어라 그랬는데 바로 뭐냐면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아,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알겠습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나름대로 어떤 작업 순서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작업 처리한 순서를 갖다가 쭉 나열해 놓은 명령어의 집합이 바로 뭐가 된다고요?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제일 먼저 명령어의 집합이다. 즉 또한 명령어를 나열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근데 명령어를 갖다 아무 의미 없이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처리할 어떤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처리할 일이 단계적으로 순서대로 나름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 순서대로 일단 명령어를 갖다 나열해 놨습니다. 자, 근데 컴퓨터가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죠?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나름대로 처리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나열해 놓은 명령어의 집합이 바로 뭐가 된다고요? 바로 프로그램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자, 여기서 일단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가 일단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또한 이런 것도 가끔씩 비쳤었습니다. 어떤 게 비쳤었냐면 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어 코드가 똑같냐? 그렇지 않습니다. 즉 작성하는 사람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리즘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알고 있을 텐데요. 그 문제를 갖다 처리하기 위해 어떠한 알고리즘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처리 방법이라든가 절차가 나름대로 효율적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일한 일을 수행하는 어떤 프로그램은 명령어가 똑같다.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즉 뭐냐면 어떠한 프로그램이라도 뭐냐면 명령어 코드는 다 다를 수 있고요. 어떻게 작성을 했느냐에 따라서 나름대로 처리 효율성은 달라진다는 점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 1번 봤더니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언어로, 그렇죠? 컴퓨터가 수행할 일의 처리 방법과 순서를 갖다 지시한 뭐다? 명령문의 집합이 바로 뭐라고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요거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밑에 보면 프로그래밍이라든가 프로그래밍 언어가 나왔죠? 자, 여러분들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 아니까 그냥 선생님이 그냥 설명만 할게요.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 작성하는 사람이죠. 자, 그냥 그림으로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려줄까요? 조금? 자, 여러분들 이렇게 컴퓨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컴퓨터가 있고, 자,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뭐냐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사람입니다. 즉 뭐냐면 이 사람을 갖다 바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그래머라고 얘기하는 거죠. 프로그램 작성하는 사람.
자, 근데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래머가 나름대로 어떤 프로그램을 갖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갖다 작성하고 있는 그 과정을 갖다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갖다 작성할 건 아닙니까?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언어가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자, 사람이 바로 뭐냐면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갖다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 작성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갖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이니까 프로그래밍이라고 한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갖다 작성할 때 사용되는 언어를 갖다 우리는 바로 뭐라고 한다?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한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근데 결국 뭐냐면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가 이 정도 됐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또 여러분들 꼭 알아둬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가 나왔죠. 여기 부분부터 여러분들이 드디어 이제 문제가 돼서 나올 수 있는 어떤 키포인트가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로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부터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보시면 자,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근데 여기서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여러분들 뭐냐면 표가 있어요. 그래서 표를 갖다가 선생님이 여러분들 빔으로 해놨는데요. 잠깐 여기 한번 빔을 잠깐 보시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다. 결국 뭐냐면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언어가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자, 근데 크게 나눠봤을 때 프로그래밍 언어는 뭐와 뭐로 나눠지냐면 저급 언어하고 고급 언어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거 약간 좀 그림을 다시 또 그려보면요. 이렇게 해서요. 자, 여기 한 중간 정도 놔볼까요? 자, 여기 갖다가 뭐냐면 기계중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기계중심이다. 여기를 갖다가 뭐로 볼 수 있냐면 사람중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중심. 자, 근데 기계중심이다. 이걸 갖다가 바로 뭐냐면 또 다른 말로 뭐냐면 하드웨어 중심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해요. 자, 이럴 때 기계중심의 언어를 갖다가 우리는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급 언어라고 얘기해요. 저급 언어. 됐습니까? 사람 중심의 언어를 갖다 우리는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급 언어라고 그래요. 고급 언어.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늘 말하지만 저급 언어는 급이 낮고요. 고급 언어는 급이 높은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뭐냐면 기계 중심의 언어는 저급 언어고 알겠습니까? 사람 중심의 언어는 고급 언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뭐로 나누냐면 저급 언어하고 고급 언어로 나누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즉 뭐냐면 이거는 하드웨어, 즉 뭐냐면 기계 중심이고 고급 언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고요? 사람 중심이구나. 근데 여러분들 뭐냐면 저급 언어라고 하는 것 종류가 딱 두 가지예요. 뭐가 있냐면 기계어하고 어셈블리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배우는 내용 중에서 또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서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저급 언어하고 고급 언어가 있는데 거기서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저급 언어에는 뭐가 있다? 기계어하고 어셈블리어가 있다는 거 꼭 좀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 딱 가려놓을게요. 저급 언어에는 뭐가 있습니까? 따라 해보세요. 뭐가 있다고요? 네, 기계어하고 어셈블리어가 있습니다. 즉 그 외의 언어들은 다 뭐냐면 고급 언어라고 볼 수 있어요.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 저급 언어 중에서 기계를 갖다 또 배울 거고요. 어셈블리어에 대한 내용 분명히 배울 겁니다. 배우면 선생님 좀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저급 언어라고 하는 건 하드웨어 중심이라고 그러는데 왜 하드웨어 중심이라고 그러는지 그 이유를 갖다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죠? 단지 저급 언어는 기계하고 어셈블리어 그럼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뭐냐면 출제하시는 분이 어떤 문제를 갖다가 나름대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정선되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고난도의 어떤 문제를 딱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기계어가 뭐지? 어셈블리어가 뭐지? 그 의미를 갖다 모른다면 여러분들이 좀 뭐라 그럴까? 문제 푸는데 애를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여기서 뭐냐면 저급 언어는 기계어하고 어셈블리어가 있다. 이걸 꼭 하시고요. 좀 이따가 설명할 때 좀 꼼꼼히 좀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급 언어는 뭐가 있냐면 절차 지향 언어하고 객체 지향 언어하고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이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습니다. 즉 뭐냐면 여기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핵심 바로 뭐냐면 고급 언어하고 저급 언어가 있는데 저급 언어의 저급 언어에는 기계어하고 어셈블리어가 있다. 그 외의 것은 다 고급 언어인데 고급 언어의 특징은 어떻고 저급 언어의 특징은 어떻냐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키포인트니까 여기서 고급 언어는 절차 지향 언어가 있어, 객체 지향 언어가 있어, 기타가 있어 이렇게 배우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물론 살짝 말씀드리면 절차 지향 언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그 명령어 순차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순서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든 언어가 바로 뭐냐면 절차 지향 언어고요. 객체 지향 언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객체 중심입니다. 객체 중심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언어가 바로 객체 지향 언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저급 언어는 사실상 기계어하고 어셈블리어밖에 없지만 고급 언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수천 가지 될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시연하고 비주얼 베이직밖에 안 배우고 있는데 앞으로 랭귀지 더 많이 배워야 됩니까? 그렇지가 않은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말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면 계속 살아남죠. 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말은 어떻습니까?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거와 똑같이 사람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언어를 갖다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또한 그 언어가 굉장히 효율적이어서 여러 방면에 이용된다 그러면 그 언어는 계속 발전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렇지 못한 언어는 오늘 발표하고서 그 다음날 사라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만 배우면 내가 프로그래밍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는 것도 약간 조금 어불성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전문 프로그래머가 됐을 때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언어가 또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또 프로그래밍 작성할 수 있는 어떤 언어가 있어서 그걸 갖다 여러분들이 또 배워야 될 어떤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갖다가 어떤 언어든 그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봤다는 그 사고력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뭐냐면 금방금방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어떤 언어를 배우니까 프로그램을 잘하는 것 같고 어떤 언어를 배우면 프로그램을 못하고 이게 절대로 아니라는 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 언어를 이용해서 뭐예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잘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프로그래밍 언어는 크게 저급 언어하고 고급 언어로 나눠지는데 다시 한번 저급 언어는 기계어하고 어셈블리어가 있다는 점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 제일 먼저 저급 언어부터 배워보도록 할까요? 저급 언어입니다. 자, 저급 언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계어하고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어셈블리어가 있다고 그랬죠? 자, 제일 처음에 뭐가 있냐면 기계어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기계어가 있습니다. 기계어. 자, 근데 기계어라는 어떤 의미도 여러분들이 잘 많이 이렇게 모르시더라고요. 지금이야 뭐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렇게 보면 주위에 컴퓨터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컴퓨터를 갖다가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거에 1950년대라든가 60년대 이렇게 초반만 해도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전문가들 아니면 컴퓨터를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만약에 컴퓨터를 갖다 나름대로 설계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컴퓨터를 설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CPU를 갖다가 설계를 했겠죠? CPU1이 있고 CPU2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컴퓨터 시스템을 설계하면서 이 컴퓨터가 돌아갈 수 있는 어떤 명령어 체계를 만들어요. 명령어 체계.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고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금 아직까지 이제 컴퓨터가 탄생했을 뿐이고 컴퓨터를 설계하는 사람 그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 이 기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어떤 명령어 체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명령어 체계가 바로 기계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계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CPU 언어를 갖다 설계할 때 만들었던 명령어 체계라 그러면 여기에서 짠 프로그램이 이 CPU2에도 여기 들어가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냐면 A라는 개발자는 CPU1을 갖다 나름대로 하면서 명령어 체계를 만들었고요. B라는 사람은 CPU2를 하면서 나름대로 명령어 체계를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여기에서 짠 또는 여기에서 짠 프로그램이 작성한 프로그램이 여기에 돌아가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즉 뭐냐면 결국은 컴퓨터가 CPU가 들어갈 수 있도록 알아야 되니까 기계어라고 하는 것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기계의 종속적일 수밖에 없고요. 알겠습니까? 또한 종속적이다 보니까 이런 말도 여러분들 이제 좀 이해를 해 두셔야 되는데 호환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작성한 프로그램이니까 여기 들어가겠다. 들어가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 있는 명령어 체계하고 여기 있는 명령어 체계가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한번 일반적인 특징부터 한번 잠깐 보도록 할까요? 자, 제일 처음에 뭐냐면 거기 1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번역 과정 없이 컴퓨터가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기계 중심 언어다 그랬죠? 번역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뭐냐면 자, 우리 옛말에 보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죠? 근데 컴퓨터에서는 뭐냐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유일한 언어가 바로 뭐밖에 없냐면 기계어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뭐 굉장히 좋은 랭귀지고 좋은 언어가 있다고 그래도 결국 뭐냐면 번역이 돼서 뭐가 돼야 되냐면 기계어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계어로 번역되지 않으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결국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기계어라고 하는 번역 과정이 필요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뭐냐면 0과 1로 이루어졌습니다. 0과 1. 0과 1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CPU의 어떤 명령어 체계를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0과 1로 나름대로 기계가 작동할 수밖에 없으니까 0과 1로 이루어지니까 상당히 좀 어렵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보면 뭡니까? 자, 컴퓨터 기종에 따라 각기 다른 기계를 사용한다 이랬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호환성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호환성이 없다. 됐어요? CPU 이 기계에 설계된 어떤 명령어 체계를 이용해서 작성된 프로그램은 반드시 여기에서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호환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또한 네 번째, 다섯 번째 보면 뭡니까? 프로그램 작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프로그램 작성이 어려워요. 선생님 프로그램 작성 쉬울 것 같은데요. 0과 1만 써주면 될 것 같은데 0과 1만 써준다고 해서 컴퓨터가 다 알아듣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프로그램 작성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여러분들 이해를 해두셔야 되냐면 하드웨어를 갖다 일일이 다 통제하고 다 제어를 해야 되니까 하드웨어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아야만이 프로그램 작성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프로그램 작성이 상당히 어려운 거죠. 됐습니까? 하지만 실행 속도는 상당히 빠릅니다. 알겠어요? 실행 속도는 상당히 빨라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번역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컴퓨터가 곧바로 알아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행 속도는 굉장히 빠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마 지금 현재 뭐냐면 이게 기계어가 굉장히 쉬웠다 그러면 기계어만 했을 거예요. 하지만 뭐 어떻습니까? 기계어가 프로그램 작성도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갖다가 하드웨어를 갖다 일일이 그걸 갖다 모른다면 프로그램 작성할 수 없다 그러면 아마 지금과 같이 이렇게 컴퓨터가 대중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계속 프로그램 랭귀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잠깐 프로그래밍 그 언어 중에서 기계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살짝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바로 기계어 프로그램입니다. 그냥 선생님이 그냥 잠깐 자료 차원에서 여러분들 보여주는 건데 뭐 FD라고 되어 있고요. 7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 알겠어요? 자, 모르죠? 하지만 이것은 바로 뭐냐면 기계어 프로그램입니다. 기계어에서 돌아가는,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야, 저거 하려면 숫자로밖에 안 되는 걸 당연히 숫자로밖에 이루어지지 있지 않습니다. 이걸 이렇게 이용해서 바로 기계어 프로그램 작성된다는 점. 이렇게 프로그램 작성하고 싶어요? 네, 나중에 작성 한번 해보시는데 그렇게 별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계어로 프로그램 작성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보자. 즉 뭐냐면 프로그램을 갖다 작성하는 거 사람들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어는 좀 어려운데 약간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기계어를 갖다 한 단계 조금 뭐라 그럴까 다른 언어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어셈블리어입니다. 자, 어셈블리어 두 번째. 자, 두 번째 어셈블리어가 됐습니다. 자, 기계어하고 어셈블리어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뭡니까? 바로 적어보느라고 그랬어요. 자, 어셈블리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0과 1로 이루어진 기계어에 대해서 뭐냐면 1대1로 대응시킨 기계어와 1대1로 대응시켰어요. 대응시킨, 자, 우리가 이런 말이 또 많이 나오는데요. 기호화한 언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호화한 언어다. 아마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다 보면 이 기호화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호화가 뭐지? 이렇게 하면서 약간 좀 고개를 가요등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쉽게 한번 예를 들어줄게요. 뭐냐면 기계어라고 하는 거 아까 1과 0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10,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0, 1, 1 이렇게 됐어요. 자, 이거 기계어라고 생각하고 이거와 1대1로 대응시켜야 되니까 얘를 갖다 기호를 갖다가 A라고 썼어요. 됐습니까? 얘를 갖다 S라고 썼습니다. 이렇게 만든 언어, 즉 뭐냐면 요거는 기계어인데 요걸 갖다 1대1로 대응시킨 바로 요 언어가 바로 뭐냐면 어셈블리어예요. 어셈블리어. 컴퓨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뭡니까? 이거 뭐야? A라는 문자네? 즉 S라는 뭡니까? 문자네? 단지 기호로만 알고 있겠죠?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이왕이면 A 하나 쓰는 것보다 여기다 그냥 나름대로 DD까지 붙여주자. 그럼 뭡니까? 다른 의미가 들어오죠. 1010는 add구나, 더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그냥 s만 쓰는 것보다 서브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기계어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기계어와 1대1로 대응시켜서 바로 이런 식으로 작성되는 언어가 바로 뭐냐면 어셈블리 언어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하지만 어셈블리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그쵸? 모든 언어를 뭐냐면 번역해서 뭐로 바뀌어야 된다 그랬어요? 기계어로 바뀌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이 바로 뭐냐면 얘는 뭐냐면 반드시 번역기가 있어야 됩니다. 번역기가 필요합니다. 이거 지워도 되겠죠? 왜 번역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쵸? 어셈블리어라고 하는 것은 기계와 1대1로 대응시켜서 기호화하는 언어니까 이것은 결국 뭐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기계어로 바뀌어야 되니까 기계어로 번역하기 위한 번역기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또 기계어하고 어셈블리어 중에서 각각에 대해서 이런 차이점이 있지만 공통점도 비슷하게 있습니다. 즉 뭐냐면 적어번호라는 것에서 공통점은 뭐냐면 상당히 배우기 어렵고요. 기계어보다 약간 좀 쉽긴 하겠죠. 하지만 그렇더라도 일반적인 언어에 비해서 상당히 좀 어렵고요. 또한 프로그램 작성 또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기계어만큼이나 뭐냐면 여기도 어셈블리어도 뭐냐면 하드웨어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급 언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급 언어라고 하는 것은 기계어하고 어셈블리어가 있는데 기계어라고 하는 것은 0과 1로 이루어진 언어고 상당히 하드웨어에 대해서 깊숙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배우기 어려워. 그걸 갖다가 1대1로 나름대로 배우시켜서 기여한 언어가 바로 뭐냐면 어셈블리 언어야. 어셈블리 언어지만 그건 반드시 뭐냐면 기계어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더라? 번역기가 필요하더라. 이거 좀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아까 기계어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번역 과정 없이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언어, 유일한 언어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기계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어셈블리어부터는 뭡니까? 이제 드디어 번역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셈블리어로 작성된 프로그램 잠깐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는요. 기존에 그 모의평가 문제에서 요게 코드가 나왔었어요. 한번. 이렇게 된 프로그램을 갖다가 기계로 바꿔놓고 요것에 대한 언어에 대한 특징을 갖다 골라봐라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이 정도는 어셈블리어라고 다 눈치를 채겠지 생각했는데 굉장히 많이 못 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코드도 직접 보여주는 거니까 여러분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MOVA하고 샵 OOH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하지만 좀 전에 기계어에 비해서는 뭐냐면 MOV도 있고 MOV 있고 add가 있고 그러니까 약간 좀 뭡니까? 익숙하죠. 즉 뭐냐면 MOV라고 하는 건 move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즉 16-5를 갖다 레지스터 A에다 대입하라 이런 소리죠. 또한 뭐냐면 3EH를 갖다 B에다 대입하고 그 다음에 A와 B에 있는 레지스터 내용을 더해서 A에다 집어넣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코드가 바로 뭐냐면 어셈블리어 코드예요. 알겠어요? 됐죠? 자, 그러니까 아까 기계어에 비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컴퓨터 입장에서는 기호화가 되는 거죠. 하지만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뭡니까? 약간 좀 의미가 오잖아요. 그렇죠? 애들하는 거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MOV는 move의 약자구나. 이렇게 나름대로 살짝 눈치를 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드를 봐도 나름대로 의미를 갖다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금 기계어하고 어셈블리어 두 개를 했는데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그렇죠. 저급 언어라 그랬어요. 저급 언어는 바로 뭐라고요? 하드웨어 중심이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즉 뭐냐면 하드웨어를 나름대로 설계하면서 즉 기계를 설계하면서 만든 어떤 명령어 체계를 이용했고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하드웨어 중심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이 뭐냐면 굉장히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기계어하고 어셈블리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한 컴퓨터 갖다 사람들이 많이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많이 만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좀 시대가 변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일반 사람들도 프로그램을 작성하려면 좀 쉽게 좀 프로그램 작성할 수 없을까?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드디어 고급 언어가 나오게 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C 언어라든가 비주얼 베이직 다 뭡니까? 고급 언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C 언어하고 비주얼 베이직 배운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한테 너 하드웨어에 대해서 깊숙이 다 알고 있냐? 그거 모르면 다 프로그램 못 짜는데 물론 깊숙이 다 알고 있으면 굉장히 프로그램 작성할 때 좀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거 모르니까 넌 프로그램 작성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 고급 언어는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일단 파악이 됩니까? 왜 사람 중심이라고 하느냐면 결국 뭐냐면 일반 사람들 누구나 프로그램 작성할 그 명령어 체계라든가 어떤 프로그램 코드만 제대로 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직접 작성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언어가 있구나. 그게 바로 뭐라고요? 고급 언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거의 세 번째 보면 고급 언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고급 언어가 있습니다. 근데 고급 언어를 갖다가 다 일일이 다 살펴볼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고급 언어는 수천 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것만 좀 몇 개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고급 언어의 종류부터 나왔는데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포트란이 나왔죠. 포트란. 자, 영어로 뭐라고 됐습니까? FOR, TRAN 이렇게 돼 있죠. 자, 포트란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컴퓨터가 제일 처음에 뭐냐면 어떤 업무 처리를 하는데 어떤 업무를 처리했겠습니까? 지금같이 인터넷 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만들어졌겠어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 당시는 뭐냐면 과학기술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계산하는데 컴퓨터가 많이 쓰였기 때문에 포트란은 말 그대로 뭐냐면 포뮬러 트랜스레이션의 약자예요. 즉 뭐냐면 공식을 갖다가 해석한다. 어떤 이런 언어이기 때문에 수치 해석용 언어입니다. 바로 수치 해석. 수치라든가 어떤 공식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나름대로 처리하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언어가 바로 포트란 언어예요. 자, 이제 사람들이 과학기술용으로만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업무에 좀 갖다 쓰자. 그래서 만들어 놓은 언어가 바로 뭐냐면 그 뒤에 가면 쭉 보면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코볼이라는 게 있잖아요. 코볼. 그렇죠? 코볼이라 그러니까 뭐 그냥 과자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렇지 않고요. COBOL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뭐냐면 그냥 나름대로 느낌을 갖다 여러분들 금방 받을 수 있어요. 뭐냐면 B가 바로 뭐냐면 비즈니스의 약자입니다. 비즈니스. 지금 뭐냐면 이제는 뭐냐면 컴퓨터가 드디어 과학기술 쪽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업무까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일반적인 업무를 갖다 처리할 때 굉장히 수월하게
그 처리할 때 굉장히 나름대로 특화된 언어가 바로 뭐냐면 코볼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보면은 C 언어도 나오죠. 그리고 자바가 나오는데요. 자, 그냥 선생님이 그냥 번호 거기에 관계없이 그냥 쓰겠습니다. C 언어가 있고요. 또한 네 번째 보면 자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C 언어하고 자바는 나름대로 여러분들 꼭 좀 알아두셔야 돼요. 뭐냐면 C 언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저급 언어적인 특성도 갖고 있고요. 또 어떤 특징도 갖고 있냐면 고급 언어적인 특성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 혹 선생님 그러면 C 언어는 그러면 지금 현재 저급 언어적 특성도 갖고 있고 고급 언어적 특성도 갖고 있으니까 어디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C 언어는 당연히 고급 언어입니다. 고급 언어인데요. 뭐냐면 여러분들 C 언어를 좀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포인트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메모리를 건드립니다. 메모리를 건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저급 언어적인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C 언어를 갖다가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바 언어 여러분들 이건 그냥 네트워크 굉장히 많이 특화된 언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상 자바 지금 현재로서 뭐냐면 대학교 다니는 형 오빠들 같은 경우 자바 언어도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비주얼 베이직이라든가 기타 언어 이렇게 것들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고급 언어의 종류에 대해서 다른 데로 다 의미를 갖다 다 파악해 둘 필요는 없어요. 단지 그래도 포트란이 뭐냐 그랬더니 포트란이 뭐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포트란 그러면 아 그거 나름대로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수치 계산에 적합하게 어떤 만들어 놓은 언어야. 이렇게 정도로 하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준 거니까 이것이 시험에 출제될 확률은 좀 있을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정말 왜냐하면 지금 1단원에서 프로그래밍 개요에서 낼 것은 바로 뭐냐면 저급 언어하고 고급 언어 특징 같은 것들이 주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뤄지진 않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을 한번 보시면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지금 현재 뭐냐면 저급 언어하고 고급 언어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급 언어하고 고급 언어를 갖다가 비교해 보면 표가 있습니다. 그 4페이지에 가보면 한번 표를 잠깐 보도록 할까요? 표를 보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이런저런 얘기했고 그런데 여러분들 뭐냐면 다시 한번 일단 여러분들 머리를 갖다 정리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다 넣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프로그램이 뭐냐라는 개념이에요. 거기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아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는데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저급 언어하고 고급 언어가 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저급 언어의 종류는 뭐가 있다? 아 기계어하고 어셈블리어가 있다. 그 나름대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특징을 갖다 말씀드렸죠? 기계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번역기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저급 언어 중에서도 어떤 거? 어셈블리어 같은 경우는 번역기가 필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 기계어와 1대1로 대응시켜 놨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기계로 바꿔줘야 되니까 번역기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특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그걸 갖다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뭉뚱그려서 그러면 저급 언어하고 고급 언어 갖다가 나름대로 비교해본 표인데요. 이 표가 완벽한 표는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이렇다라기 때문에 사실상 출제할 때 약간 좀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급 언어는 처리 속도가 빠르다. 근데 빠른 건 맞습니다. 근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빠르다, 느리다라고 사실상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급 언어라고 하는 건 처리 속도가 빠르고 자, 고급 언어는 뭐냐면 뭐에 비해서 저급 언어에 비해서 처리 속도가 느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됐습니까? 자, 또한 호환성이라고 하는 건 저급 언어는 어떻습니까? 낮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낮다라는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사실상 객관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호환성이라는 얘기도 가끔씩 나오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냐면 출제됐을 때 실질적으로 이것이 객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약간 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출제할 때 약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변별력에서 또는 그 객관성에서 약간 조금 뭐라 그럴까? 덧붙이는 말들이 좀 붙을 수 있습니다. 고급 언어라고 하는 것은 호환성이 어떻습니까? 높을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자, 고급 언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계에 종속적이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고급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프로그램에도 다 컴퓨터에도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주로 이제 들어와 있는 컴퓨터 같은 경우는 IBM 계열입니다. IBM 계열의 컴퓨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요즘에 이제 그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그 형이라든가 또는 누나들 이렇게 보면 맥킨토시 같은 거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 예를 들어서 그거하고 IBM 계열 컴퓨터하고 약간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맥킨토시용 프로그램인데 이것이 반드시 IBM용 계열 컴퓨터에도 돌아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보면 그래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쓰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IBM 계열에서 돌아가고 맥킨토시 계열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호환되게 같이 이제 프로그램 만들어 놓은 것도 많은데 어떤 건 돌아가지 않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자, 프로그램 작성을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아까 어떻습니까? 적어 보느라 그러는 프로그램 작성이 어떻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잖아요. 왜 어렵습니까? 0과 1로 작성되는데 그래서 어렵다고요? 그게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특성을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여기 때는 아까 보니까 우리 어셈블리어만 해도 뭐 레지스트에 넣으라 그러잖아요. 레지스트가 뭔지 나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뭡니까? 프로그램 못 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지만 고급 언어는 어떻습니까? 프로그램 작성이 쉽습니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맨날 야 고급 언어는 프로그램 작성이 쉽다 얘기하면 선생님한테 맨날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볼멘 소리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쉽긴 뭐가 쉬워요? 어렵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기계어에 비해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자, 개발 중심이 뭡니까? 컴퓨터 하드웨어 중심이에요. 뭐가? 저급 언어는. 하지만 고급 언어는 뭡니까? 사용자 중심이겠죠? 됐어요? 유지보수 차원에서 봤습니다. 유지보수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뭐냐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했습니다. 알겠어요? 프로그램 작성하고 나서 그냥 계속 그냥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업무가 계속 이제 추가되거나 또는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뭐냐면 바꾸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 그걸 갖다 우리가 유지보수라고 하는데 저거 보는 유지보수가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그렇죠. 그 유지보수를 할 때도 이 기계어 코드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일일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거 보는 상대적으로 뭐냐면 유지보수가 쉽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표가 완벽한 표다. 분명히 아닙니다. 알겠어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다 보니까 나름대로 특징을 갖다 뽑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이것이 바로 뭐냐면 뭐 학문적으로 반드시 이렇다. 이런 건 아니라는 점.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저급 언어는 고급 언어에 비해서 좀 처리 속도가 빠르구나. 이 정도 어떤 느낌을 갖다 가지라는 어떤 표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밑에 보면 프로그래밍 언어가 갖춰야 될 조건 이렇게 됐는데 뭐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봐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렇게 하진 않고 그 문제에서 조금 비치니까 그때 좀 약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이론 부분을 조금 봤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들어갈 거거든요. 문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명령어의 집합인데 어떤 명령어의 집합이냐? 컴퓨터가 처리하려고 하는 나름대로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을 갖다 처리하기 위한 명령어의 집합이다. 근데 거기서 뭐냐면 반드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한 것이 바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는 뭐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저급 언어하고 고급 언어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저급 언어의 종류에는 기계어와 어셈블리가 있고 나름대로 뭐냐면 하드웨어 중심이다. 하지만 고급 언어는 뭐다? 사람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과연 우리가 이 정도를 알고 과연 문제에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문제, 기출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1번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그 강의를 하면서 기출문제를 꼭 다 풀어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똑 떨어지는 과목이거든요. 이럴 수 있을까?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나와 있는 문제를 갖다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은 요거와 거의 유사한 문제가 또 한 번 출제될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좀 여러분들 대표 기출문제 분석은 선생님이 뭐냐면 나름대로 그 단원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문제들 뽑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좀 꼼꼼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다음 게시판 Q&A에 있는 질문란에 대한 답변이 옳은 학생을 모두 부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랬습니다. 자, 길동이 그랬습니다. 길동이 뭐라 그랬냐면 언어를 선정할 때는 업무의 성격보다는 그죠? 개발자가 선호하는 언어를 우선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사실 요거는 사실 초등학생 문제예요. 언어를 선정할 때는 업무의 성격보다는 개발자가 선호하는 언어. 나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언어를 좋아한다고 해서 나 이 언어를 하는데 그 언어를 갖다가 작성할 수 없어요. 이 일을.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뭐냐면 업무의 성격하고 뭐냐면 개발자가 선호하는 언어 갖다가 두 개를 다 동시에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길동이 틀리겠습니다. 순위를 볼까요? 고급 언어는 뭡니까? 저급 언어에 비해서 자연어에 가깝습니다. 그랬습니다. 선생님 자연어라는 말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자연어로 말씀드리면 자연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 이게 바로 자연어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고급 언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 중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람 중심이다 보니까 우리가 뭐 사실상 한글로 된 프로그래밍 언어는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다 영어로 됐잖아요. 그렇죠? if라든가 for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if 뭐 만약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말에 가깝다. 맞습니다. 알겠어요? 자, 영수가 있습니다. 영수는 뭐라 그랬냐면 대표적인 객체지향 언어로는 기계어가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기계어는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그렇죠. 저급 언어라고 그랬죠. 객체지향 언어가 사실상 상당히 우리 프로그래밍 시험에서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냥 선생님이 알려드릴게요. C++가 뭐가 있었냐면 자바가 있었습니다. 작년도 프로그래밍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알겠어요? 자, 영수는 지금 현재서 틀렸습니다. 영이 볼까요? 프로그래밍 언어의 구조는 뭡니까? 당연히 체계적이어야 되는 거. 좋은 말이네요. 그렇죠? 당연히 맞죠? 철수는 뭐라 그랬냐면 C 언어는 고급 언어이면서도 뭡니까? 저급 언어 수준의 하드웨어 제어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역시 철수 아까 맞죠? 그러니까 맞는 친구 누구예요? 순이하고 영이하고 철수가 되겠죠. 그 다음 몇 번이 되겠습니까? 순이, 영이, 철수니까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그냥 개괄적으로 어떤 그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충분히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 문제인데요. 자, 온라인 형성평가 일부예요. 알겠습니까? 가의 특징을 모두 체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면 가에 들어갈 프로그래밍 언어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가에 들어갈 프로그래밍 언어는 과연 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형성평가에서는 뭐뭐의 특징을 모두 체크하라 그랬네요. 자, 체크한 거 보니까 기계중심의 언어라 그랬네요. 기계중심. 기계중심의 언어니까 우리는 뭐를 볼 수 있습니까? 그쵸. 저거번호임을 알 수 있죠. 그쵸? 저거번호니까 저거번호의 종류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그쵸. 기계어하고 뭐가 있다 그랬어요? 어셈블리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쵸?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에 가깝다는 체크가 안 됐어요. 그쵸? 자, 인터프리터를 사용해 번역한데 체크가 안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컴퓨터 동작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아, 하드웨어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니까 결국은 저거번호를 얘기하는 거구나. 우리 또 볼 수 있고요. 처리 속도가 빠르며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아, 저거번호에 대한 얘기구나. 그러니까 아, 저거번호의 특징을 모두 체크하시오가 맞네요. 그쵸? 그러니까 저거번호에 해당되는 언어가 또 골라야 되니까 여기서 지금 현재 보니까 코볼하고 자바, 베이직, 포트란, 어셈블리어 나왔는데 저거번호는 뭐가 밖에 없어요? 바로 어셈블리어밖에 없는 거죠. 됐어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출문제를 갖다 1번, 2번 풀어봤지만 여러분들 뭐예요? 그쵸?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프로그램에 대한 용어 정의하고 저거번호의 고거번호의 특징만 여러분들 체크하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수능 실전 문제를 보면서 한번 우리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실력을 갖다 가다듬어 보도록 할까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규칙과 명제에 따라서 로봇이 이동할 때 로봇의 최종 위치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즉, 나름대로 어떤 유형은 계속 이렇게 달라지지만 결국은 뭐냐면 용어 정의에 대한 문제예요. 용어 정의에 대한 문제. 자, 그래서 명제는 1번부터 차례대로 모두 풀으래요. 자, 두 번째 봤더니 로봇은 명제가 참이면 주어진 칸수만큼 앞으로 이동하고요. 거짓이면 어떻게 한대요? 이동하지 않는다 그랬네요. 뭐 요거에 따라서 하는데 딱 보니까 뭡니까? 아,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기계어는 저거번호입니다. 이동 칸수 몇 칸 이동하게 되겠어요? 한 칸 이동하게 되는 거 맞네요. 그렇죠? 왜냐면 기계어는 저거번호 맞으니까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어셈블리어는 고거번호에 비해서 호환성이 뛰어나다 그랬습니다. 호환성이 뛰어납니까? 호환성이 떨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갈 수가 없고요. 3번 보겠습니다. 어셈블리어는 언어 번역기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왜냐하면 어셈블리어라고 하는 것은 기계와 1대1로 대응시킨 기호한 언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호로 바꿔줘야 되니까 바로 얘는 맞겠죠. 그러니까 자, 로봇은 몇 칸을 이동해야 되겠습니까? 한 칸하고 네 칸이니까 결국은 5칸을 이동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칸 이동하니까 결국 몇 번이 되겠습니까? 뒤로 가야 되겠죠. 다음 몇 번이 되겠습니까? 네, 바로 4번이 되겠네요. 자, 뭐 우리가 로봇이 어떻게 이동하느냐에 갖고 물어봤지만 결국 용어 정의에 대한 문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이 지금 현재 보여진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옳은 설명만을 갖다 보기 위해서 골라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MOV A하고 23H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쵸? 어셈블리 프로그램입니다. 어셈블리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이에요. 어셈블리어로 작성됐기 때문에 어셈블리어에 대한 나름대로 특징을 갖다가 고르면 되겠죠. 보기에서. 자, 그러면 저거번에 속한다. 맞죠? 됐습니까? 자, 니은번 볼까요? 컴파일러라는 언어 번역기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뭐냐면 어셈블리어를 번역할 때는 컴파일러가 아니고요. 뭘 써야 되냐면 어셈블러를 써야 됩니다. 어셈블러라고 하는 번역기가 있어요. 자, 디귿번 볼까요? 기계어와 1대1로 대응시킨 기호한 언어이다. 그쵸? 바로 뭐냐면 어셈블리어 프로그램이니까요. 그래서 기억번과 디귿번이 맞겠네요. 기억번과 디귿번을 보니까 다음 몇 번이 되겠어요? 네, 바로 3번이 되겠네요. 됐죠?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5번 문제인데요. 결국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 5번 문제는 탑승 게이트를 찾는데요. 탑승 게이트를 찾는데 이 규칙에 따라서 찾는다 그랬거든요. 자, 1번에 보니까 주어진 명제를 모두 풀으래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명제가 참인 경우 주어진 숫자의 합을 구한대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숫자의 합이 탑승 게이트 번호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명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뭐냐면 용어 정의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를 갖다 물어보고 있는 문제니까. 자, 어셈블리어는 저거 번호이다. 맞네요. 그쵸? 자, C++과 자바는 객체 지향 언어이다. 역시 맞습니다. 됐어요? 자, 저거 번호는 고거 번호에 비해 프로그램 작성이 쉽다 그랬습니다. 저거 번호는 고거 번호에 비해서 프로그램 작성이 쉬울까요? 상당히 어렵다 그랬죠. 그렇죠? 안 되는 거죠. 자, 결국은 그래서 뭐냐면 자, 요거 합을 더한 게 바로 게이트 번호라 그랬으니까 1과 1을 더하니까 몇 번이 되겠습니까? 네, 바로 3번 게이트로 가면 되겠죠. 계속 문제 유형은 거의 비슷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렇죠? 유형만 하지만 내용을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죠.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는 아예 다 줬어요. 뭐냐면 프로그래밍 언어를 갖다 크게 분류해봤습니다. 저거번호하고 고거번호를 이렇게 분류해봤어요. 그래서 저거번호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계어하고 어셈블리어가 있고 고거번호에는 뭐가 있대요? C 언어하고 비주얼 베이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저거번호는 가로놨고요. 고거번호를 나눠놨습니다. 그 다음에 나름대로 보기에서 옳은 것을 갖다 찾아서 골라봐라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됐어요? 자, 그러면
기억번호 보겠습니다. 가는 사용자 중심의 언어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자, 가가 사용자 중심의 언어입니까? 이것은 뭡니까? 하드웨어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억은 틀렸겠죠. 니은 한번 볼까요? 나는 해당 언어에 대한 언어 번역기가 존재한다. 자, 고급 언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다 번역해서 뭐로 바뀌어야 돼요? 기어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언어 번역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니은번 맞게 되는 거죠. 디귿번 볼까요? 가는 나에 비해 서로 다른 기종의 호환성이 뛰어나다 그랬습니다. 자, 저급 언어가 고급 언어에 비해서 호환성이 뛰어납니까? 뛰어나지 않죠.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시 디귿번은 틀렸네요. 맞는 것은 몇 번이겠습니까? 니은이니까 다음 몇 번이 되겠어요? 네, 바로 2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거의 뭐 규칙에 대한 명제를 풀고요.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야 이거 거의 비슷한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뭐냐면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식으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용어정의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자, 그래서 자 7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명제를 차례대로 푸는데 참이면 해당 숫자를 또 더하는데요. 명제를 모두 풀었을 때 숫자의 합이 철수가 찾아가야 할 주소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주소 찾기 놀이가 되는 거죠. 여기 집탐로가 있고 1, 2, 3, 5, 7 이렇게 집이 있는데 자, 명제를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알기 쉽고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당연한 얘기죠. 자, 프로그램 문제 해결 방법 및 작성 절차에 따라 효율성이 달라진다. 선생님 말씀드렸죠? 자, 2번 맞습니다. 요거 맞죠? 자, 프로그램이란 뭡니까? 컴퓨터가 수행해야 할 명령문을 차례대로 나열한 것이다. 예, 맞네요. 그렇죠? 다 더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6에다가 1도 하니까 7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뭡니까? 찾아가야 될 주소는 뭡니까? 바로 7번. 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몇 로로 가야 되는 거예요? 7로로 가야 되니까 답은 5번이 되겠네요. 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할까요? 다음 문제입니다. 자, 9번에서 보면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봐라 그랬습니다. 자, 프로그래밍 언어를 갖다 혹시나 워낙에 또 다른 유형으로 또 제시하면 여러분들 어떨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번 보니까 포트라는 언어는 어디에 속한다? 고급 언어에 속한다. 당연히 맞죠? 자, 기억번 맞습니다. 자, 니은번 보겠습니다. C++과 자바 언어는 어디에 속한다 그랬습니까? 기체지향 언어에 속한다. 역시 맞습니다. 알겠어요? 자, 디귿번 보겠습니다. 어셈블리어는 기계와 1대1로 대응시켜 기화 언어였다. 당연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번이 다 맞겠네요. 됐어요? 그래서 다음 몇 번이 되겠습니까? 네, 바로 5번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요. 프로그래밍의 개요에 대해서 다 쭉 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자, 이론적인 내용이라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선생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용어 정의 그리고 고급 언어가 뭔지 저급 언어가 뭔지 그리고 저급 언어의 종류 두 가지가 있었죠. 각각에 대한 특징을 갖다 여러분들 비교하는 방법 그리고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갖다 꼭 좀 여러분들 그걸 갖다가 꼭 좀 분석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1강 프로그래밍 개요에서 여러분들 꼭 해야 될 공부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딱 맞추고 공부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뭐냐면 슬슬 한번 여러분들 이해하는 차원에서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프로그램의 번역과 작성 절차를 갖고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배운 거 꼭 복습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